자, 오랜만에 주식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와, 국내 주식 11월달 변동성이 너무 컸죠? 아마도 트럼프 관련 수혜주가 없는 분들은 계좌 수익률이 많이 빠졌을 것 같은 달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쪼록 계좌 관리 잘 하셔서 많은 분들이 12월에는 꼭 수익이 많이 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현재 한국 시장의 상황을 저와 같이 알아보고 어떤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테니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그 전에 삼성전자 현황을 한번 짚어보고 갈까요? 삼성전자 주가. 삼성전자가 54,200원,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54,200원이고 마이너스 2.34% 빠졌네요. 이날 PBR은 0.98배 수준이네요.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 카드로 주가 반등을 하나 싶었는데 다시 빠지고 있죠. 외국인들은 이번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카드를 매도하는 쪽으로 좀 활용을 하고 있고, 기관들은 사고 파는 걸 반복하면서 변동성을 주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난주엔 트럼프의 반도체 보조금 재검토 이슈가 더해지면서 반도체 위기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엔비디아발 좋은 소식이 하나 터져줘서 추세 전환이 세게 한번 나왔으면 좋겠네요. 저는 요즘에는 레거시보다는 AI가 묻은 반도체 기업 위주로 보고 있는데, 한국 반도체 대장인 삼성전자가 조금 힘을 많이 내줘서 소부장들도 반등이 세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삼성전자 몰빵 어쩌고 하더니 다른 거 본다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면 제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아시게 될 거니까 계속 시청해주세요. 자, 다시 돌아와서 한국 주식시장의 현재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455포인트로 11월에만 대략 6% 정도 하락을 했고, 코스닥 지수는 678포인트로 11월에만 대략 9% 정도 빠졌죠. 와, 진짜 한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힘없이 무너지나? 저도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좀 할 말이 없긴 해요. 주가가 이렇게 빠졌는데 현재 한국 주식의 주가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한번 PBR 지표를 통해서 알아볼까요? PBR은 기업의 순자산 대비 주가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잖아요. 보통 1 미만일 경우 기업의 자산 가치보다 주가가 낮게 평가되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 증시의 PBR이 2024년 11월 기준으로 1 미만이에요. 코스피 지수의 PBR이 0.88배거든요. 최근 1년 사이 중 가장 최저 수준이고 글로벌 증시하고 비교해도 가장 낮은 수준일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많이 하락하고 PBR 지표로 봐도 글로벌 증시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 보니까 주가가 거의 바닥에 다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코스피 지수의 PBR은 2020년 3월 19일 이때가 0.59배까지 하락한 적이 있거든요. 이때가 아마도 최근 20년간 최저 PBR을 기록했던 것 같은데, 2022년 10월 PBR이 0.86배였으니까 PBR 하단 부근에 온 거는 분명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PBR 0.59배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도 가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바닥을 뚫고 지하실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도 염두하고 주식과 현금 비중을 잘 조절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증시가 현재 저평가 상태인 건 맞지만 단순히 PBR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바닥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0년 수준의 극단적인 저평가 상황이 다시 올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지금 바닥 구간이니 적극적으로 주식을 담아야 한다라고 많이들 말한다면 아직은 바닥 구간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곡소리가 날 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다, 반대로 나처럼 지금이 바닥이 아니라고 하면 여기서 바닥을 형성하고 반등을 하려나? 물론 지금부터 1년 이상 보유할 주식을 매수하는 장기 투자자 관점이라면 1년 뒤에는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지금이 저평가 상태는 맞으니까. 한국 증시 상황을 봤으니까 이번에는 한국 주식 시장의 저평가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한국 증시가 이렇게 저평가를 받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기업의 성장 둔화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 기업들은 매출 성장과 순이익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투자 매력이 약화되고 있죠. 이번 3분기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나서 실적이 안 좋아진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게 보였어요. 그리고 4분기에도 더 안 좋다라는 전망도 많고, 이런 성장 둔화 때문에 계속 매도세가 심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강달러 영향을 들 수가 있는데, 달러 강세로 인해서 외국인 자금이 한국 시장에서 이탈하고 있잖아요. 특히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신흥국 시장에서 자산을 빼는 경향이 강하다는 건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 증시에서도 외국인들이 큰 비중을 차지
차지하잖아요. 계속 이렇게 강달러가 지속이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팔고 자금을 본국으로 회수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거든요. 그 이유가 환차손 때문이에요.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한국 주식에서 얻은 수익이 환전 과정에서 줄어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의 매도는 한국 증시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그게 현실화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근데 이걸 역으로 생각해보면 수출로 발생한 달러 수익을 원화로 환전할 때 환차익을 볼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기업 중에 수출 기업한테는 좋을 수도 있겠죠. 국내 내수보다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을 찾아야 하는 이유이지 않을까 싶네요. 세 번째는 내수 시장이 망가진 것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소비 둔화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내수 기반 기업들의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잖아요.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그래서 한국 증시가 망가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다 보니 주가가 계속 빠지고 PBR 지표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현재 한국 증시 상태를 보고 바닥에 가까워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나치게 낙관적인 판단은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확인해 본 것처럼 과거 데이터에서 코스피의 PBR이 0.59배까지 떨어진 적이 있으니까 지금이 바닥이라고 단정 짓기보다 추가 조정의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주식과 현금 비중을 신중히 조절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을 들고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막 주식을 매수하고 싶은 욕구가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는 장기 투자 전략으로 당연히 분할 매수를 해야죠. 지금부터 1년 이상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 금액을 한 번에 몰빵하기보다 분할 매수를 통해서 변동성을 줄이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6개월에서 1년에 걸쳐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정해진 날에 투자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이건 각자의 자금 사정에 따라 기관도 다를 수 있고 금액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ETF를 매수하는 거예요. 개별 주식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만 어떤 게 오를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게 부담스러운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코스피 200 ETF나 코스닥 150 ETF를 매수해서 시장 전체에 분산 투자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네요. 세 번째는 현금 비중을 유지하는 거예요. 현재와 같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현금 비중을 정하고 유지를 해야 되는 게 진짜 중요한데요. 지금보다 더 하락했을 때 매수 기회를 잡으려면 여유 자금을 미리미리 확보해 두는 게 좋겠죠. 현금도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현금 비중을 유지하고 있으면 일단 마음은 편해집니다. 지금 현금을 보유한 사람들의 전략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2월은 연말을 앞두고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조정이 잦은 시기인데, 그래서 11월과 같이 변동성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 시기를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죠. 강달러가 계속될 걸 대비해서 한국 주식 외에도 미국 주식이나 S&P 500과 같은 ETF를 사는 것도 좋은 전략으로 보여지고요. 단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미국 주식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언제 조정을 받거나 하락을 해도 이상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몰빵 말고 분산으로 접근하셔야 할 것 같고요. 항상 마음의 준비와 본인의 매수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려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PBR 0.59배 수준까지 간다는 가정을 대비한 투자 시나리오도 있어야 할 것 같고, 만약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빠르게 따라붙을 수 있는 본인만의 시나리오도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 주가가 추가로 10% 이상 하락을 한다면 지금보다 매수 비중을 높인다든지, 추세 전환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한다면 바로 현금 비중을 확 줄인다든지, 이런 본인의 전략을 미리미리 세워둬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저는 보유한 주식들이 기존 대비해서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계좌가 수익 중이라서 큰 액션은 없고, 보유 주식 중에 주가가 조금 오르면 가지고 있는 비중에서 1%씩 매도를 해서 조금씩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도 추세 전환을 대비한 전략하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전략을 미리 세워두고 매일매일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삼성전자에 관심 가지려고 했던 시기가 당연히 삼성전자 주가가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보면 어떨까라는 영상을 올렸던 건데, 근데 그때의 삼성전자보다 지금은 다른 반도체 주식들이 더 많이 빠진 거 아시죠? 삼성전자 주가가 그때보다 많이 빠졌으니까 매수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기업별로 주가의 매력도를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려 보자면 레거시는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반등할 수 있는 이슈가 없다 보니까 일단 레거시는 제외하고, 엔비디아가 묻은 AI 반도체 관련주도 같이 많이 빠졌으니까 매력도 측면에서는 당연히 주가 상승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삼성전자의 뷰가 바뀐다거나 주가 상태가 다른 주식보다 더 매력적인 구간으로 온다면 또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면 되겠죠. 진짜 요즘에 저도 많이 느끼는 건데, 주식으로 돈 버는 게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 해가면서 기업들 간의 비교도 쉬지 않고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업데이트를 꾸준히 하는 것도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아무튼 오늘은 현재 주식
주식시장을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고 저평가의 원인과 투자 전략,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마음이 편안하실 테고 한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정말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힘내보시죠. 그리고 저도 미국 주식의 비중을 좀 늘려볼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 가지신 분들도 제가 막차 타러 갈 수도 있으니까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12월에는 많은 수익 나셨으면 좋겠고 꼭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